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가에서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식품, 뭐 레스토랑, 농기계, 농업산업, 식료품, 상품 관련, 우리나라 뭐 비료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식료품, 레스토랑, 농기계, 제가 농기계도 좀 보자고 그랬죠.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농산업,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 이런 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비료 사료 관련주예요. 자,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FAO라고 합니다. 올해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40.7, 20.7% 급등했어요. 1996년 이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치고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전부 다 이게 주요 생산지가 이 두 나라예요. 근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말 그대로 전쟁에 대한 이슈로 물론 가스나 에너지 같은 건 벌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전쟁은 식량하고 많은 저기가 있죠. 연관이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식량위기 공포감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비료 수급, 이것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료, 그죠? 한일사료, 뭐,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네요. 저기, 우성, 이런 친구들, 조비, 병농,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 볼 때, 바로 씨앗을 주는 아시아 종묘라든가, 또 이 농업과 관련된 농약인 농우바이오, 또 이 TYM이라든가 대동같이 농기계 관련주들 이런 친구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월봉에서 높을 때는 의미가 없고 낮을 때 보는 거예요. 근데 낮을 때는 왜 안 사냐면 개인들이 낮을 땐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안 움직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숨어가서 들어가서 숨을 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미리 예상하고 사는 거죠. 물론 예상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 식량에 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 볼 만한 거죠. 자, 조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고, 그와 함께 오늘 현대사료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대사료 좀 개별 이슈가 좀 있어요. 여기 최대주주가 이렇게 변경이 돼요. 최대주주 변경권은 실질적으로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뉴스나 기사 찌라시보단 공시로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공시가 떠서 벌써 날라갔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속초 코다리 얘기가 있어요. 속초 코다리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1편으로 들고 왔는데 역시나 이 수산물 가공업계도 약간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원물 확보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물론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위험하죠. 그러면 비료 사료 뛰고 식품이 뛰었는데 수산은 안 뛸까요? 수산 뛰죠. 자, 수산을 뛸 것 같은데 우리가 느낌상 왠지 비료, 사료, 식량 다 떴는데 수산도 뛸 것 같아. 그런데 수산의 위치가 안 높아.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거쳤어. 여기서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실적으로 급등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슈를 알았어. 이제 비료에 대한 사료에 대한 이슈를 알았고 다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살 준비를 저부터 하고 있었는데 날라갔죠. 날라갔습니다. 자, 효성원비 상한가를 못 갔어요. 가장 큰 이유는 높다는 얘기죠. 제가 이 친구가 높다고 그랬죠. 효성원비가 어딨냐면 자, 월봉에서 이전 고점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데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좀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단지 자리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이 친구를 무리해서 들어가기엔 부담이 된다고 그랬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산다? 힘들죠. 자, 그렇지만 한일사료도 좀 부담이 됐었는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월봉에서 20개선을 뚫어주는 자리 지켜주고 변곡점 위에 있다고 그랬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사기가 덜 부담되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오늘도 그냥 뭐 상한가에 붙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이 친구. 내일도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최대주주 변경권은 만약에 작업하고 달리면 상상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음봉을 좋아하니까 음봉에서 매수 수익권이네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지금 까뮤엔씨나 제가 KCC 건설이나 이런 친구들 계속 들고 있는 게 일단 매수 타점이 좋았잖아요. 그죠? 매수 타점이 좋아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본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올라갈 때 반 정도 매도하고 들고 있어도 되는 거고 그만큼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잘 해놓으면 겁날 것도 없고 뭐 제자리 오면 아깝긴 하지만 뭐 어때? 또 저녁 때 저기 송리산 개미TV 보고서 그죠? 좋은 종목도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 꼭 올라간다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없어요.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맞춰 그죠?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테마로 들어와 있고 위치도 낮고 좀 안정적이다 싶은 자리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잘 날 확률은 있어요. 그렇다고 저라고 해서 뭐 맨날 수익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 들고 있다가 다 토해내기도 하고 뭐 손절치기도 하고 저 나름 이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저나 시청자님이랑 그 똑같은 정도의 실력이에요. 시청자분들도 뭐 저기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맨날 수익 엄청나고 막 일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실력이고 꾸준히 매일 시장 점검을 하죠. 자, 조비를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아직도 높지 않죠. 이게 돌파매매죠. 자,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은 20개월 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거꾸로 얘기하면 20개월 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20개월 선 깨고 있죠. 지금 이렇게 엄청 위험하죠. 요거 못 돌려놓으면 이 친구는 우하향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뒤집어 놨을 때 얘기고, 돌려놓고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남은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20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친구가 지금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5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중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강력한 저항선인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뛰면 이런 데까지는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양봉이 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친구들을 음봉에 이런 자리에서 들고 있으면 매도할 이유가 없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딱 뛸 수도 있으니까 갭 띄워서 이렇게 되면 약간 부담이 되죠. 이건 이제 단기 단타 잘하거나 상황 판단 잘 하시는 게 좋고, 앞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툭 음봉으로 찍고 나간다거나 또는 잘 지켜주면 수요일 날 매수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제 음봉 떨어졌다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좀 머리 아프니까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 이렇게 해도 되고, 빠른 손절이 가능하다면 이 근처에서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조비는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자, 남해화학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자, 추세가 잘 살아나고 있죠. 여기 20개선 깨지 않는 한 내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야, 이렇게가 되고, 자, 주봉에서도 20주선 위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1선 위에 있죠. 자, 이 얘기는 중간에 기침하는요. 혹시 소리 안 들리면 기침하는 것 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일봉에서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이 자리 딱 찍었다, 만약에 찍고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 대신에 깨면 20원까지 밀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남해화학도 뛸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꽤 커요. 주봉에서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돼 있고 월봉에서 이제 여기기 때문에 바닥이 여기잖아요. 그죠? 뛰면 고점 뚫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해화학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경농, 우성타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차트들이. 경농은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뚫어주게 되면 한번 뛸 수 있고, 자, 주봉에서 추세 이쁘죠. 주식은 추세 순응해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양봉이니까 내일 같은 날 음봉 실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근처에서 매수. 날라가면 날라가는 대로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요렇게 밀려주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자, 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안 움직였던 게 우성이거든요. 드디어 움직였어요. 드디어 이 월봉에서 추세턴 해놨고, 자, 주봉에서 이제 드디어 움직였는데 일봉에서 보면 제가 진입뮤직 말씀드렸죠, 아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240선 깨놓고 쭉 밀어놓고 옆으로 왔죠. 대량거래 빵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물론 엄청난 대량거래는 아니거든요. 엄청난 대량거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량거래가 들어온 상태에서 자, 또 터졌죠. 물론 이 친구가 오늘 한 12%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산 부담이 돼요. 뭐 내가 같은 날 이전 저점 안 깨고 갈 수는 있지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선이 따라 올라가죠. 이 근처에서 음봉 떨어지거나 하루 이틀 쉬었다. 그럼 매수. 그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뭐 비료사료 이제 안 날아간 친구들이 날아갈 확률이 있는 거죠. 자, 한일사료, 현대사료가 고스란히 다 날아갔고 그대로 두 개 다 상한가 같죠. 사실 지금 이 시장의 흐름하고 박자만 잘 맞춰주면 아무리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한가도 가고 10% 20%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시황 정리하는 거고, 자, 대유를 보겠습니다. 대유를 보면 역시 좋아요. 월봉에서 나중에 있죠, 이 친구. 근데 저도 매수매도 진행했던 친구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12분량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전원타치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 듯 해도 이런 친구로 뛰면 바로 뛸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들어갈 때 이렇게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 이렇게 좀 뻘쭘하게 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땅 뛸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그래서 대유 같은 친구들도 좀 꼼꼼하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고, 21선 깬도 내려온다거나 이런 매수 안 해야 되겠죠. 그럼 꼬리에서
딱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잡는. 근데 월봉의 위치가 원체 낮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몰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사실은 손실보다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큰 거예요. 대우도 잘 보시고. 저는 고려산업도 날라갔습니다. 고려산업도 가고, 전부 다 월봉의 위치가 낮아요. 다 이렇게 지금 다 돌파해주고 나가는 위치고, 팜스토린 높아요. 이 친구는, 뭐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월봉이 높은 게. 이거 뭐 단계 단타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패스고, 저런 친구는 잘 안 사는데, 이게 팜스코죠. 팜스코를 보면, 자, 일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밑에 잘 들어오거든요. 월봉에서 좀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잘 지켜주고 있죠. 뛰면 여기까지 뛰어요. 뛸 수 있고, 주봉에서 보면 20선 위에 있죠. 추세가 턴이 된 거죠. 자, 우리 추세 턴했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일봉에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죠. 사실은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게 좀 좋아요. 떨어졌다가, 5일선이 20을 뚫어주는 음봉 떨어지고, 다음날 이저점 음봉 안 깨는 선 상태에서 매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쫓아가서도 좋긴 한데, 이거는 좀 부담이 돼요. 아무리 지금 이제 비료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긴 하더라도, 한 박자 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나름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은 괜찮은데,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농우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우바이오인데, 월봉 위치가 높진 않은데, 목표가가 여기거든요? 다 왔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이거 뚫고 날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다 와서, 그렇고, 얘도 한통속이에요. 이지바이오도. 이따 식품도 볼 거예요. 자, 아시아 종묘인데, 자, 아시아 종묘도 지금 4개월간 지켜준 자리에서 돌아나가는 중이거든요. 좀 애매했었는데 좋아졌어요. 자, 주봉에서, 이 친구 계속 말씀드렸죠. 요렇게 5주선 20선을 이 골든크로스가 생겼죠. 중기적인 골든크로스가 생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늘 지켜주고 있죠. 5주선을 찍고 나가는 오늘이 엄청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저점이 됩니다. 20일 여기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지니뮤직을 제가 지금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240원 깨놓고 옆으로 쭉 가는 과정이 이 앞전에 대량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분들께서 이쁘게 우리 세력님들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세력분들께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지금 식량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비료 사료도 작업해야 되는데 아시아 종묘를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오늘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제 수익권이니까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긴 찍어요. 뭐 꼭 찍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 가격이 제가 아까 찍어봤는데 상한가 근처가 됩니다. 7,500원인데 여기가 7,400원대예요. 이 얘기는 딱 달려나가면 20몇 프로 확 찍고온다는 얘기예요.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신송홀딩스는 그동안 제가 빼놨거든요. 이 친구는. 한번 급등했던 종목이라 빼놨는데 긴꼬리 운봉을 무서워할 건 없지만 일단 패스. 대주산업도 괜찮아. 이 친구 제가 괜찮다고 그랬었죠. 대주산업 보면 자, 월봉에서 이제 20개월 근처에 있어요. 돌파매 가능한 자리에 있고,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추세전환 해놨죠. 근데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기엔 살짝 부담이 돼요. 이 친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설명해 드렸을 때, 이게 이제 대주산업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241선 밑에서, 자, 이렇게 쭉 밀려 있는데, 거래량이 원체 없으니까, 날라갈까, 안 날라갈까, 뭐 지겹고 지루하고 이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 날라갔죠. 이렇게 되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밑에 있구나. 자, 대동금속이죠. 이 자리가 엄청 지겹고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런 자리들. 이렇게 하나, 둘, 셋, 6일째, 7일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 농기계 알려주잖아요, 이게. 근데, 농업, 사료, 비료, 다 날라가는데, 농기계 관련주가 안 날라간다? 자,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죠. 그러니까 살짝 움직이죠, 이렇게. 이 친구가 내일 갭돼서 빵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좀 모르겠는데. 특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이제 20개선 돌파해 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추세 전환이 돼서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HLB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 이제 내일 같은 음봉 하루 떨어지면 역시 매수. 그냥 손절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조용히 가는 측에도 언젠가 빵 때려 이렇게 여기서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벌써 이런 친구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농기계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좀 큰 거죠. 비료사로 다 움직이는데 아까
제가 저기 보여드렸죠. 월가에서 에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 중에 농기계 업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미국 투자자나 우리나라 투자자나, 그죠? 미국도 테마를 갖고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테마를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야 쫓아갈 일이 없는 거고, 효성 OMB 팜수율이 높으니까 좀 낮은 데 있는 종목들이 아직 우리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많은데, 오늘 다 양봉이잖아요. 그죠? 오늘 다 양봉이고 다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런 친구들 내일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전 일단 양봉에 가면 내일 관심주에는 없어요. 일단은, 저는. 근데 사놨죠, 저는 미리. 이렇게 사놨을 거예요. 그죠? 사놨으니까 지금 그냥 들고 있는 것 뿐인데, 일단 지워 놓으셨다가 내일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꼬리가 달렸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래야 살 때부터 수익권에 있을 수 있어요. 주식을 내동매매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5%만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이 친구가 눌림목 주면 잘 째려보고 있다가 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다음날, 야, 뭐라, 안 밀리는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종묘제는 그때 받아요. 이건홀딩스인가? 그 나무 관련주들도 그때 살짝 움직이긴 해요. 자, 대동기업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농업 관련주죠. 물론 대동기업은 약간 부담은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갈 자리 못 찾아서 좀 애매하고, 대동스틸은 보시라고 그랬죠. 어제 음봉 자리들 21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도 앞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세력분들께서, 어느 주식을 끌어올리는 좋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두 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나 21선 깨지 않는 한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무척 중요하고, 대동금속 그만 설명드렸죠. 앞전에는 대량 거래로 인해서 역시나 잘 들고 있으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동양물산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이게 TYM 동양물산인데, 이제 여기에요, 이제. 아이고, 농업바이오 금방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20개월선에 이렇게 있고, 요 앞에 보면 이제 2,100원대 자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목표가가 되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턴 해놨죠. 자,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황 좋습니다. 이때 음봉 다음에 요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요때 못 사면 제가 어제 5일선 찍고 나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그건 벌써 5% 수익권이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오늘 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싹 또 음봉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음봉으로 바뀌고 5일선 찍어주고 수요일 날 다시 매수 타이밍 오겠죠. 급하게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식은. 물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빵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또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미리 그 전에 살 자리를 충분히 졌고, 그죠?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럴 때가 좋은 거고, 아세아텍도 보시면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역시 바닥에서 착착착 올라가죠.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좋고, 주봉에서 추세도 잘 타고 있죠. 이렇게 우선 이렇게 잘. 이제 중기 골드 크로스가 생겼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 뻘쭘하게 빵 때려요. 이런 친구들. 아세아텍까지 봐야 돼. 즉,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건설이나 원전이나 다 테마를 있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 잠깐 쉬는 중이거든요. 지금 또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틈을 이 비료사료 농협이 쫙 차고 들어오는 거죠.